오늘 제가 골라드린 두 지역은 최소한 가격이 꺾이지 않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임은 제가 좀 자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두 지역 한번 임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직방TV 애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사연을,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닥터 놀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30대 초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제일 중요할 때예요. 자, 실거주용으로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직장은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자금은 현금 2억, 그리고 보금자리론 3억, 다른 대출수단 이용. 자, 목표 물건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6억 미만의 실거주 아파트. 가급적 출퇴근이 가까우면 좋으나 상승재료가 많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누구나 바라는 것 같아요. 실거주와 투자를 겸할 수 있는 곳, 크게 떡상할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질문사항을 살펴볼게요. 자, 현재 거래가 많이 없으며 집값 전망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도 많은데 실거주 한 채는 전망에 무관하게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 두 번째는 저희가 생각하는 가격대에 맞는 물건으로 찾아보니 물레동, 양평동, 선유도 일대를 알아봤는데 이 지역 대부분 보니까는 단지가 너무 작고 오래돼서 소형 단지를 직주 접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매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가격대에 맞는 대형 단지나 조금 출퇴근이 먼 이 관악, 답심리, 기름 쪽으로 가는 게 궁금합니다. 그 밖에 추천 지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 금액대, 지금 2억 보유하고 있고 보금자리론 3억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보금자리론의 요건이 있어요. 6억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KB 시세로 6억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의 이 조건에 맞춘 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질문자님은 특히나 이 30대이시고 결혼 예비부부인데 이런 오래되고 소형 단지에 들어가서 살기에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를 겁니다. 차라리 이 금액으로 전세를 갈까 이러한 생각도 들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대출 빠방하게 나오니까.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질문자님은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 6억이라는 금액을 설정한 겁니다. 자, 이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예비부부들, 내 집 마련하실 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 주택 담보 비율이 지금 40%죠. 9억이 안 되는 구간대는 40%입니다. 그리고 9억 초과하면 초과분 20%, 10억 초과하면은 한 푼도 안 나오고. 근데 특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보금자리론은 최대 3억까지 6억 이하이면서,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85제곱미터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40%가 아니라 70%까지 최대 3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분이 6억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대출을 좀 풀로 받으면서 내가 가진 금액을 활용하고 싶다. 무조건 전세로 고르지 마시고, 아우 서울에 무슨 5억짜리 6억 주택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7억 8억짜리 전세 새집 신축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가자, 충분히 뭐 2억이면 들어가니까, 그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질문자분처럼 보금자리론으로 70% 꽉 채워가지고 3억 꽉 채워가지고 내 자본 최소화시켜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살펴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전략이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관건은 그거겠죠.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이 보금자리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을 찾는 게 관건일 거고, 광화문과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면 더 좋겠다. 그리고 투자 가치도 사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떨어지지 않고 오를 수 있는,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자리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음 질문 사항으로는 첫 번째, 지금 이제 위기론이 솔솔 피어오르면서 집값 전망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금액대는 서울에서 하위 주택입니다. 하위 금액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특히나 6억 이하로 들어가는 아파트들 전세가를 보면은 거의 다 뭐 70%를 상회합니다. 이른바 가성비 아파트라고 하죠. 그런 아파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지 않으시고 이 일정 이 조건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크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 조건은요, 일단 오래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금액대는.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 금액대에서는
용적률이라고 하죠.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용적률은 이제 180 이하로 좀 내려가줘야 되는데 200이 넘어가는 240, 250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주택들 중에서 좀 노후도가 있는 주택들이 아마 이 금액대로 한 20평대 들어갈 수 있는 이 금액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좀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서도 좀 어려운 조건이 이제 광화문 여의도로 진입을 하는 건데 갈 수 있는 노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광화문 여의도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노선은 이제 5호선이 되겠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것은 2호선과 신안산선, 신림선, 그리고 7호선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노선을 중심으로 지역을 좀 살펴보면 좋은 지역을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문제는 뭐냐면 지금 먼저 찾아보신 물레동, 양평동, 선유도 일대를 보시게 되면은 이 지역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이 주거 지역으로서의 그 메리트는 약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쪽 지역은 중공업지로 대부분 이루어졌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나 과거에 이 공장들이 많이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녀까지 키우면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거주 환경을 지니고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영등포 일대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구간이 바로 이 지역이고,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도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뭐 고르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 지역보다는 좀 다른 지역으로, 왜냐면은 이 물레, 양평, 선유 보면은 아파트 단지마다도 사이가 좀 벌어져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뭐 우측으로 물론 오면 이 당산동 일대나 이런 데를 보면은 좀 이 거주벨트 라인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좌측으로 넘으면 그게 거주벨트 라인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이 단지 규모가 중요한데 무조건 이 세대수가 작다, 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이 단지가 주거벨트 라인을 형성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500세대도 안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지가 2000세대야.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작은 단지 앞에 뭐 시장이라던가 인프라가 돼 있고 뭐 영화관이 가깝거나 아니면 역세권이 이 단지가 좀 더 가깝거나 그 100m, 50m 차이로 이 아파트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이 아파트가 세대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규모 단지냐 대규모 단지냐 이거보다는 이 거주벨트 라인을 형성하는 세대수가 많느냐 적느냐, 아파트 단지가 여러 단지들이 모여있는 그 라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단지여도 좀 주거벨트 라인을 갖추고 있는 대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직주 접근은 굉장히 좋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집은 이제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주거 쾌적성을 고려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되고 학군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실거주용으로 매수를 하고 좀 오랫동안 사실 거라면 이들 요건을 정확하게 혹은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고 매수를 하면은 이사를 금방 갑니다. 예. 가격이 오르는 거를 보지를 못하고 그냥 이사를 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후회를 할 겁니다. 그때 내가 이걸 고려했으면 이 아파트를 고르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돈을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고를 텐데 라는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액대에 맞춰서 대출을 풀로 받고 매매를 하는 건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에 이 이상 금액이 있다라면 너무 금액에 치우쳐서 아파트 단지를 고르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아파트를 장기간으로 끌어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어떻게든 매수 쪽으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상을 드려야겠죠. 팍! 이 영등포 쪽으로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 두 지역 정도만 추가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5호선 기반으로 먼저 볼게요. 이제 두 직장을 만족하는 지역. 여기 가볼게요. 답심리부터 보겠습니다. 답심리역.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저평가된 지역이죠. 여기가 자동차로 좀 유명한 자리고 동대문에 그 가깝다 보니까 좀 원단으로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답심리 지역입니다. 전농 답심리 뉴타운으로 유명합니다. 이젠 신규라고 보긴 그렇지만 여기 16,000세대 있고 청량리역 보시게 되면 이제 스카이라인이 바뀌죠. 여기 보면 입주 예정 아파트들 이제 최고급 주상복합들이 들어오게 되고 완전 바뀌는 지역, GTX 들어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는 좀 내려오죠. 5호선 답심역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는 이쪽 전농 답심 뉴타운이 아니고요. 이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까운 아파트가 일단 두산 위브가 있고요. 두산 위브는 조금 더 비싸요. 이 뒤에 이제 신축 16구역 답심 파크자이가 있고 그 위에 두산이 있습니다. 전 오늘 좀 추천하는 단지는 여기입니다. 역에서는 한 도보로 10분은 걸으셔야 될 거예요.
빠른 걸음으로 한 7분. 금액대 볼게요. 여기는 이제 800세대가 좀 안 됩니다. 2000년에 준공이 된 거기 때문에 입지 여건 좋고 강남과의 접근성 좋고, 여기 써져 있네. 강남, 광화문, 여의도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거주민 리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 직방 시세 보니까 2천만 원, 전세가 1,000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고요. 자, 지금 전세가율을 보시게 되면은 55%. 이러면 실거주성 강한 가성비 아파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보는 데는 이제는 79제곱미터겠죠. 이게 지금 매물 나온 거 보니까는 이제 6억 간당간당하고 KB세도 보니까 6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이런 20평대는 전세가가 조금 더 낮네요.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을 매수하는 전략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장점은 뭐니 해도 이제 역세권과 가깝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차후에 이 청량리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도보로 해도 청량리를 갈 수가 있고 롯데백화점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거리는 좀 되지만 가깝고, 그리고 GTX도 차후에 이용하게 되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더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이 전동답심 뉴타운이면서 학교적인 니즈에 있어서 뭐 최고의 그 학군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적재적소에 학교들이 다 위치를 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세권 답심역에서도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대비해서 괜찮은 거주성과 그리고 접근성, 광화문 여의도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이들 지역의 매매가는 거의 최하입니다. 얘가 제일 저렴한 가성비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브랜드인 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곡차곡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가성비 좋은, 거주성이 좋은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좀 찝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솔, 뭐 SK 이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 나중에 이제 면목선까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 주변을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금액대에서는 오래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건 좀 감안하시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주벨트 라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면은 이 답심리 두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밑에 파크자이, 동아아파트, 한신, 한양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여러 단지가 붙어있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 생활 인프라는 자연스럽게 깔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지가 나홀로 소규모의 오래된 단지는 당연히 피해야 되지만, 이런 단지에 뭐 800세대라고 해서 소규모 단지라고 그냥 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미 수천 세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가까운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로 칠게요. 요거는 좀 간당간당합니다. 이 금액대 물건이 지금 가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뒤에 장안평역에 이제 동부간선도로도 이제 지화가 되거든요. 지화가 되면서 이 주변에 수변공원이 생기면서 또 자연적으로 바뀌게 되는 지역이고, 앞으로 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이 중랑물 재생센터가 있거든요. 이 면적도 어마어마합니다. 뭐 성수동의 그 서울숲에 달하는 그런 굉장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개발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역에는 신축 아파트가 없습니다. 여기 다 재건축된 아파트들로 쌓여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장안현대홈타운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그나마 이쪽 라인에 힐스테이트, 레미안, 현대홈타운, 장안, 레미안 1차, 2로 이어지는 4개 단지 중에서 그래도 소형평수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찾아보시면은 그 가격대에 지금 물건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주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5호선의 동대문구 라인 살펴봐라. 이게 첫 번째 추천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어디로 가느냐? 이게 숭실대 입구역. 여기 보면은 지금 신혼부 보니까 생활 인프라가 좀 잘 깔려있고 이런 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거주 만족도.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초등학교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을 정도. 이거 두 가지 조건에 주변에 거주벨트 라인 좋고, 내가 지금 고르는 아파트가 싸지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절대 싸지 않은 뭐 이런 공간. 자, 보면은 숭실대 입구역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관악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왜 제가 추천하면 세대수가 좀 많거든요. 세대수가 많고 역세권이고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딱 붙어있는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92년 입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골라드린 그 답심리 아파트보다는 이 주차장이나 이런 게 좀 약간 불편할 수는 있어요. 자, 여기 행정지명은 관악구 봉천동이긴 하지만 상도동과 거의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상도동 아파트들 요즘에 신축도 많이 늘고 좀 가격대가 올라갔죠. 차후에 이 노량진 뉴타운까지 완성이 되면은 그 지역 일대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이쪽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이 아파트가 저렴한 이유는 용적률이 좀 높기 때문에.
재건축은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변의 아파트들은 절대 싸지 않아요. 그거를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직방 시세가 2,200 정도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76제곱미터인데 지금 직방 시세가 5억 8,500이니까 정확히 버짓 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전세가율을 보면은 똑같아요. 뭐 50% 정도. 이게 요즘에 뭐 가성비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에 속하는 겁니다. 아무도 거래하려고 들지 않으면 전세가율이 지금 뭐 80%, 뭐 90%짜리 아파트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그리고 관리비도 저렴하고요. 이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차후에 여기에 좀 미래 가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새로 개발되는 아파트가 지금 물론 이 가까이는 아니지만 하단에 있고, 그리고 상단을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상도동 이어지는 라인의 아파트들 가격대 보세요. 다 가격대가 높죠? 그러니까 이 주변 일대에서는 좀 가성비 있는 아파트고, 이 아파트 이하로 깔리긴 어렵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직장 가실 때도 7호선을 활용해가지고 보라매역에서 나중에, 지금 현재는 좀 돌아가야 되는데 보라매역에 이제 여의도까지 깔리는 신림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편하게 광화문, 여의도 직장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지하철 7호선밖에 이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기서 버스로 한 방에 또 직장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까지 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지역 메리트가 있다, 버짓 안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이 두 지역을 설명드렸는데 또 하나의 선택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 약간 모자라지만 다른 자금을 좀 더 끌어 드릴 수가 있다라면은 조금 자본을 이용해서 신도시, 뭐 시흥 쪽으로 잡거나 이 신안산선이 가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또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이들 지역보다 조금 더 나은 지역에 전세를 껴놓고 미리 사놓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넘어가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간에 뭐 길게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거는 다음 레벨로 생각을 하고, 지금은 신혼부부고 원래 신혼부부 때 산 집이 돈을 벌어줍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요. 내 집 마련 이 기회에 너무 돈만 보지 말고 그냥 내 집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골라드린 두 지역은 최소한 가격이 꺾이지 않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임은 제가 좀 자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두 지역 한번 임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 고민 좀 똑똑하신 분이에요. 현명하게 생각하고 보금자리론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하려고, 그죠? 원래 2억 가지고 보통 생각하면은 대출 40%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해갖고 아예 꿈도 안 꾸는데, 이게 지금 보금자리론 생각하셔가지고 만들어내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 이용해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